자, 이번 시간에는 13강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템플릿 2번에 대한 헤더 인터랙션 구현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전 시간까지는 템플릿 1번 리액트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패럴렉스 기법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내용들이 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HTML 구조부터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해당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방법은 동일하고요. 먼저 HTML 구조에서 컴플리트라고 되어 있고요. 렉처라는 그런 구조에서 각각의 3개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헤더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더, 그리고 패럴렉스 파트로 이렇게 나눠서 3개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헤더에 대한 내용들은 먼저 스타트 경로,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완성된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각각의 파트별로 완성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헤더에 대한 그런 완성된 자료를 저희가 구현을 할 텐데 그 이전에 있던 내용들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용들 보시면 스타트에서 header.html 문서로부터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내용들은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내용들보다 조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웹 폰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웹 폰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폰트 아이콘.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웹 폰트 구조가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와이퍼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GSAP. 그 다음에 이제 레니스라는 그런 새로운 지금 라이브러리가 등장을 했고요. 레니스라는 건 화면이 스크롤 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이런 저항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패럴렉스에서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헤더 구조부터 저희가 HTML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로 이어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해볼게요. 전체적인 영역을 감싸고 있는 그런 컨테이너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헤더란 아이디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왼쪽에 있는 내용이 로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H1번 클래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헤더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영역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모바일로 지금 결과물을 보고 있습니다. 헤더 메뉴는 여기서는 크게 역할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데스크탑에서 이게 헤더 랩이 이게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헤더 랩을 이제 구현한 이유가 지금처럼 이렇게 위드 하이트를 잡아주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헤더 랩이라는 부분이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div에 여러분들이 마크업을 만드실 때 의미를 저희가 이렇게 분석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들을 감싸고 있는 헤더 랩이라는 부분을 제작했고요. 이건 단순하게 그 헤더에 대한 이런 영역을 감싸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상단에 있는 영역을 감싼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헤더, 그 다음에 로고라는 부분으로 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제작을 해 놓고요. 여기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div, 헤더, 메뉴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메뉴 구간은 여기서는 이 데스크탑에서는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죠? 데스크탑에서는 큰 역할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모바일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1240이라는 사이즈가 됐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폭을 지금 지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메뉴에 대한 이런 기준을 여기서 사이즈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화면을 만들 때 지금처럼 이거는 화면을 여기 1240에서 지금처럼 픽스드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위드는 100%, 하이트 100%,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가 히든입니다. 이걸 쓴 이유가 오페서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기능들이 안 보이는 그런 옵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는 영역이 헤더 메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 div, 저희가 헤더 영역에서 인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더 인포 부분을 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헤더 인포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안쪽에는 이제 저희가 올 메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메뉴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컨테이너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먼저 여기다가 이제 A 태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스판 태그 처리가 돼서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중괄호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띄어쓰기. 자, 그 다음에 스판 태그.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처리된 이유는 여기 디자인에서 여기 부분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폰트 웨이트를 자, 그렇게 진행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메뉴 부분 안에서 저희가 이제 GMB 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GMB 랩에 대한 역할을 좀 볼게요. GMB 랩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 이제 데스크탑에서는 의미가 크게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원래대로 하게 되면 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0으로 놓게 되면 그러면 근데 여기가 지금 그 HT 메뉴라는 부분이 지금 비저빌리티가 히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이 두 개의 부분이 서로 상응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모바일 상황에서 얘들을 가려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얘는 바깥쪽으로 나가져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NAV라고 잡았고요. 이를 GMB 랩이라고 잡아서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빠져 있는 구간이고요. 전체적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으로 저희가 회색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스판 태그로 처리했고요. 이건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표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마크라는 부분으로 헤더 마크라는 부분으로 준비를 한 거죠. 자, 여기는 뭐 더 다른 기능은 없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헤더 마크라는 부분은 그냥 여기 뒤에 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있는 그냥 회색입니다. 자, 이 또한은 이제 이거는 원래 이렇게 색상에 대한 부분은 1240에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메뉴가 어려운 이유가 1240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디자인이 탈바꿈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고요. 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메뉴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내용이 GMB-랩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이고 가리고를 설정하는 부분은 헤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테이너가 논리적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고요. 자,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죠. 여기에 따른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서머리를 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안쪽에 있는 GMB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UL 타입으로 만들었고요. 안쪽에는 GMB라는 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제작했고요. 그 다음에 li 리스트를 잡아주는데 일단은 완성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toDepth가 없는 경우가 있고요. depth가 없는 경우가 있고 depth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분리하게 되면 자, 그러면 li에 따른 내용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하위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자, depth라는 내용으로 noDepth라는 내용으로 li를 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epth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작성을 하는 걸로 li 내용으로 작성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 타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A,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인트로 부분을 제작했습니다. 인트로.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뎁스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타입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about, 본인에 대한 포트폴리오 설명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about 이라는 부분으로 작성했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 about인, 자, 이거 소문자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bout. 자, 이렇게 작성했고요. about에 대한 내용들은 소문자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투뎁스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러면 A 타입, 여기서는 skills라는 부분이 있고요. 스킬이라고 할게요. 스킬. 자, 그 다음에 하위에 있는 내용들은 div, 여기는 deps라는 부분으로 제작했습니다. deps. 여기는 이제 2차 메뉴가 있는 그런 파트라, 그래서 ul이라고 감쌌고요. 물론 ul로 들어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해당하는 div 컨테이너를 준비해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li, 이게, 자, 그 다음에 A 타입,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는데요. 여기서는 자, 웹이라는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 프론트엔드, 자, 그 다음에는 백엔드. 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뎁스라는 내용으로 여기 준비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 타입. 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업 컨셉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는 좀 기니까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치셔갖고요.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정리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나가서는 여기서는 이제 딤창 영역으로 제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있는 내용들은 A 타입으로 제작했고요. 여기는 FAQ라는 부분으로 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그냥 대문자로 작성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자, A 타입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특수기호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특수기호가 입력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라고 쓰고요. 여기 특수기호를 스판 태그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랭귀지 A에 따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클래스를, 자, 랭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랭귀지만 남기고 다 없앨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자료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죠? 자, 여기 사이즈가 줄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처럼 이 컨택트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여기서 조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 메뉴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대한 영역들을 여기서 잡아주고 있고요. div, 여기는 뭐 3개의 탭 클래스 있죠. 그래서 이제 헤더 안쪽에 올 메뉴 오픈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메뉴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실제로 클릭되는 영역은 저희가 btn-올 메뉴 제작했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기능들이 2개 이 선으로 돼 있어요. 그죠? 2개 선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를 스판 태그로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기법이죠. 자, 이렇게 안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케이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자, 이게 동적으로 뭔가 변화될 때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가 쉽죠.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를 구현하면 이게 부드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마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스타일 시트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지원되고 있는 CSS가 여기서 style.css가 지원되고 있죠. 이 내용들은 이전에 있던 강좌와 동일합니다. 자, 기본적인 폰트로만 지금 저작을 할 거고요.
자, 이게 내용들이 좀 어려워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여기 바디부터 기본적인 내용들을 작성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 테스트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롤바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트를 저희가 2000 픽셀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하이트를 2000 픽셀이라고 지정했고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테스트에 대한 그런 높이가 되겠고요. 나중엔 지울 겁니다. 그죠? 나중엔 지워질 그런 내용들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인 하이트 1.7 정도로 지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작성이 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H1번에 대한 요건으로 지금 작성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폰트 패밀리는 이제 요거는 좀 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영문 그리고 한글 폰트 위주로 프리텐더드 밸리어블 노토산스 KR. 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1em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터 스페이싱 마이너스 0.03em. 뭐 작은 차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저희가 텍스트에 대한 이런 조절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웹킷 텍스트 사이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저기 텍스트 사이즈 어드저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논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옵션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만약에 사용자가 브라우저의 설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사이즈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셰리프에 대한 기능들은 여기서 폰트 패밀리. 자, 여기에는 이제 클래스를 저희가 의외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장했던 그런 폰트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작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그런 분류는 셰리프라고 이렇게 근거를 가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스크롤바에 대한 기능들을 좀 지원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스크롤바는 일반적으로 자, 맵킷이라고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바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스크롤바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위드를 지금처럼 10픽셀로 지정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이걸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바를 디자인을 잡고 있는 거죠. 자, 지정하게 되면 이제 약간 자간이 줄면서 느낌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스크롤바가 없어졌죠. 그죠? 스크롤바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트랙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저희가 웹킷, 예전에 이제 웹킷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롬 같은 브라우저, 오페라 같은 브라우저를 웹킷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스크롤바에 대한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 자, 여기 따른 내용들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지정했고요. F5, F5, F5 이렇게 돼서 회색. 그 다음에 보더 레디어스 10픽셀로 지정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박스 섀도우는 인셋이라고 하게 되면 내부에 따른 그림자를 지정할 때 인셋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5픽셀, 그 다음에 흰색으로 지정해서 일단은 이제 잘 안 보이지만 흰색으로 지정돼 놓은 그런 그림자를 넣었고요. 좀 살짝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리셋 스타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진입할 때 웹킷이라고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크롤바 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썸. 자, 썸이라는 내용은 드래그하는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 CCC로 지정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썸입니다. 썸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더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이 픽셀, 솔리드, 샵, FFF. 뭐 살짝씩 변화되는 게 느껴질 텐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테두리 선이 적용이 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백그라운드가 지정될 때 영역에 벗어나게 백그라운드가 지금 보더선이 그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클립이라고 하는데, 백그라운드 클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딩 박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패딩 박스. 자, 이렇게 기능을 적용하시면 이 보더선이 처리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별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돼서 백그라운드나 저희가 이렇게 보더 같은 것들을 영역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는 별 차이가 없네요. 자, 보더 레디어스라고 지정했고요. 10픽셀 적용해 놔서 보더 레디어스 둥근 부분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런 클립에 대한 옵션들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클립은 지금은 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 보더 박스입니다. 보더 박스 내용을 이렇게 지시하시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패딩 박스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선이 나가는 거죠. 그죠? 패딩 박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클립을 컨텐트 박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적인 공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인데 요거는 별 차이가 없긴 없네요. 여기는 제거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을 좀 잡아보는 걸로 할게요. 헤더 부분을 잡아보겠습니다. 헤더를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샵 헤더 내용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헤더는 이제 전체적인 영역들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포지션은 앱솔루트 지정을 했고요. 자, 그리고 레프트는 0, 그 다음에 탑은 0이고요. 그 다음에 z인덱스 요거는 1000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위드는 100%. 자, 이거 위드 지정 안 하면 안 되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는 히든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데스크탑에서 하고 있죠. 이렇게 히든 처리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트랜지션은 0.5초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저희가 헤더에 on이라는 구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저희가 반응형으로 구현을 하는데, 자, 미디어라고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스크린 앤드 여기서는 미니드를 작성했습니다. 미니드 1240보다 이상일 때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데스크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헤더에 대한 내용을 제가 on이라고 넣었어요. on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마우스 올린 기능을 만들다든가 이런 거를 제작할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다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흰색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박스 사이징, 박스 섀도우라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처리해 갖고 지금처럼 1픽셀, 1픽셀, 25픽셀, 그 다음에 RGB 67, 그죠? 이렇게 (1% 정도) 이렇게 해서 넣은 거죠. 이렇게 넣게 되면 헤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자, 그러면은 내용이 이렇게 깔리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헤더 부분을 한번 디자인을 보시면, 헤더는 이제 여기 오버플로우 히든 영역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고요. 그죠?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HTML 편집으로 들어가셔 갖고 클래스 on을 넣으시면, 근데 여기서는 안 되죠. 그죠? 이거는 하실 때는 밑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 헤더에 클래스 on이 들어갔죠. 이렇게 처리가 되시면, 자, 저장이 됐나요? 여기 저장이 돼 있죠. 헤더에 on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기 그림자가 효과가 처리가 된 그런 부분을 인터랙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금처럼 클래스 on에 대한 효과가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 이게 내용이 조금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덩어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덩어리를 잡고 있는 게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헤더 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헤더 랩, 샵 헤더 있고요. 그 다음에 헤더 랩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랩 부분에 이제 중앙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포지션은 릴레이티브고요. 그 다음에 마진용 오토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90%.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1700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가변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는 조금 이런 것들은 요새는 그리드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거는 이제 적당히 1700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중앙으로 잡혀져 있는 덩어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중앙 덩어리, 여기서는 HD 랩, 그러니까 헤더 랩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가 있죠. 헤더에 대한 로고가 있습니다. 헤더, 그 다음에 헤더 랩 부분, 이쪽에 헤더, 로고, 포지션, 앱솔루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는 0이고요. 그리고 탑은 35픽셀 적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런 식으로 껴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A타입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A타입.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의 스판이라고 잡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죠. 자, 두 부분을 잡아놓고요. 자, 일단은 디스플레이는 블락, A는 인라인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행되면 안 되니까 화이트 스페이스는 노랩, 개행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자, 레터 스페이싱. 자, 여기서는 0.32em 자간을 좀 줬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1em, 사이즈가 크니까. 자, 폰트 웨이트는 400 H1번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적용된 그런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판에서는 그죠, 폰트 웨이트는 100으로 만들어서 요건 이제 중괄호 형태, 디자인상으로 중괄호로 전달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여기 모양이 이렇게 지금 로고가 만들어진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MB 로고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GMB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자, 원래는 이제 HTML 메뉴, 그죠? 헤더 하이픈 메뉴라는 건 여기서는 큰 역할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모바일이 됐을 때 전체 영역을 감싸는 부분으로 헤더 메뉴를 만든 거고요. 여기서는 큰 역할이 없고요. 자, 여기서의 역할은, 자, GMB 랩은 오른쪽으로 빠져있는 그런 덩어리입니다. 이것도, 자, 모바일을 위한 덩어리죠. 그래서 헤더 메뉴랑 GMB 랩은 모바일을 위한 덩어리고요. 여기서는 GMB라는 부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GMB. 그래도 이제 여기서 영역을 이렇게 갖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영역들을 처리할 거라서 이렇게 영역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헤더 메뉴, 그 다음에 GMB 랩은 저희가 1240 해상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플렉스 가로로 정렬되게 만들었고, 얘는 UL입니다. 그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 자, 이게 있다라는 건 하이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100픽셀에 대한 하이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로고 파트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진 레프트를 200픽셀을 지정했습니다. 지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안쪽에서 중앙 정렬